안녕하세요, 투승입니다. 오늘은 8월의 초기대작이죠. 오펜하이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 다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기다리고 계시는 가장 큰 이유가 놀란 감독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닐까 싶네요. 또 놀란 감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아이맥스. 오늘은 이 아이맥스와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12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지금 북미에서는 이미 개봉을 한 상태예요. 우리나라는 광복절인 8월 15일에 개봉을 할 예정이고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 오펜하이머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한 원자폭탄의 아버지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전기 영화예요. 개봉 전부터 기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캐스팅인데요. 말 그대로 초호화 캐스팅, 출연 배우들을 한번 쓱 읊어보겠습니다. 오펜하이머 역의 킬리언 머피, 에밀리 블런트, 맷 데이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플로렌스 퓨, 라미 말렉, 조시 하트넷, 데인드한, 케네스 브레너,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중에서 가장 초호화 캐스팅인 것 같죠? 그리고 우리 놀란 감독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놀란 감독님도 믿고 보는 감독의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이미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인터스텔라로 명성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또 인터스텔라 이후로 놀란 감독의 영화가 약간 아이맥스로 봐야 되는 영화? 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실제로 항상 아이맥스 카메라를 써서 촬영을 하는데 이번 오펜하이머도 역시 아이맥스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란 감독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맥스가 대체 뭔지, 왜 아이맥스를 선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맥스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아이맥스는 캐나다의 아이맥스사에서 만든 프리미엄 상영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CGV와 독점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CGV에서만 아이맥스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어요. 다른 얘기지만 혹시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이맥스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맥스는 사실 관심 없는 분들이라면 뭐 그냥 스크린이 큰 특별관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이맥스가 3D 영화인 줄로 알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특별관인 것도 맞고 아이맥스 3D 영화도 있기는 해서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이맥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나시면 나중에 아이맥스 영화를 선택하실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맥스 영화도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영화 오펜하이머의 포맷 가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맥스 70mm 필름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필름 영화는 35mm 필름을 사용하는데 반해 아이맥스 70mm는 35mm 필름보다 훨씬 큰 아이맥스 필름을 사용해서 촬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70mm 필름과 35mm 필름으로 상영이 되고요. 디지털 쪽으로 넘어가면 아이맥스 레이저 포맷과 아이맥스 제논, DCP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아이맥스 레이저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아이맥스 제논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용산 아이맥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맥스관에서 이 아이맥스 제논 포맷으로 아이맥스 영화를 상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DCP는 특별관이 아닌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되는 포맷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펜하이머는 아이맥스 70mm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아이맥스 70mm 포맷으로 촬영된 영화를 스크린으로 보려면 이를 상영해줄 전용 상영관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이맥스 필름을 상영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30곳에 불과할 만큼 상영관의 개수가 적은데 이유는 간단해요. 비용 측면에서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아이맥스 필름의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러닝타임이 3시간인데 이게 필름 무게만 272kg인데다가 17.7km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필름 자체의 비용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업영화보다는 다큐멘터리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아이맥스 필름입니다. 그럼 촬영은 어떨까요? 일단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의 무게만 거의 40kg에 육박해요. 그리고 카메라 자체 소음과 발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사실상 거의 못 쓴다는 말이죠. 디지털 시대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오펜하이머 역시도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100% 사용하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사용됐을지는 영화가 개봉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놀란 감독은 이렇게 찍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 아이맥스 필름을 왜 영화로 찍는 걸까요? 이유는 아이맥스 필름만의 엄청난 화질과 화면비에 있습니다. 해상도가 현존하는 상용 포맷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고 이론적으로는 무려 18K 해상도와 맞먹어서 현재 디지털 기술로는 이 아이맥스 필름의 해상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아이맥스 필름의 경우는 화면비가 1.43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일반적인 영화의 화면비보다 조금 더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화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맥스 필름을 상영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우리는 오펜하이머를 1.43대 1 비율로 볼 수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CGV 용산 아이맥스가 있습니다. CGV 용산 아이맥스는 줄여서 용화맥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나라 유일의 아이맥스 레이저 포맷을 상영하는 곳입니다. 아이맥스도 본격적으로 디지털화가 되면서 대중적인 상영 포맷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 문제점이 아이맥스 레이저가 도입되기 전까지의 디지털 아이맥스는 1.9대 1 화면비라서 아이맥스 필름의 1.43대 1 화면비로 상영이 불가능했어요. 화질도 당연히 많이 떨어졌고 이를 보완하고자 개발된 것이 아이맥스 레이저입니다. 화질은 당연히 필름 수준까지는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4K 고해상도 화질을 지원하고 결정적으로 1.43대 1 화면비로 상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면비를 소화할 수 있는 용화맥에서 오펜하이머를 보는 게 좋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용화맥은 항상 그래왔지만 오펜하이머 역시도 엄청난 예매 손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놀란은 아직까지도 아날로그적인 필름을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걸까요? 그것도 돈도 많이 드는 아이맥스 필름까지 써가면서. 놀란 감독이 지독한 아날로그 주의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관객들에게 최고의 영화적 경험을 선사해주고자 하는 철학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오펜하이머 역시 필름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이 진행됐는데 지금이야 필름 상영을 안 하지만 필름만의 화질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관객들에게 조금 더 몰입감 높은 영화를 보여주고자 하는 감독의 마음 때문에 필름을 고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Trying to bring the audience to an understanding of why people have done the things they've done. Film, I think, is uniquely suited to pulling an audience into a subjective experience. The way a film camera records light onto its emulsion, that's as close as you can get to the way the eye sees. 이런 놀란 감독의 필름 사랑 때문인지 오펜하이머에서는 사상 최초로 아이맥스 흑백 필름이 제작되어 촬영이 진행됐다고 하죠. 놀란 감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예전부터 놀란 감독은 CG를 잘 안 쓰기로 유명하잖아요. 로케이션도 실제 장소를 가서 찍거나 실제 세트를 제작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찍는 걸 선호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참고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번 오펜하이머에서는 CGI가 사용된 컷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Are there any CGI shots in this movie? There are no CGI shots in the movie. No CGI shots in the movie. 요즘 영화에서 CG가 없는 건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결과물이 더 궁금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CGI 컷이 없다고 해서 VFX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오펜하이머 제작팀 명단을 보시면은 VFX 팀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CGI와 VFX의 차이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VFX가 촬영이 다 끝나고 후반 작업에서 이루어진다는 작업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요. 자세히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예고편에 보면 핵폭발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구현을 한 건지 진짜 궁금해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필름을 애정하는 점과 CG를 가급적 안 쓰려고 하는 놀란 감독만의 제작 방식은 결국 이 모든 것이 관객들에게 극강의 영화적 경험을 선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오펜하이머는 용화맥이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느낌을 드리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아마 용화맥에서 보고 싶어도 티켓팅이 어려워서 못 보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꼭 아이맥스가 아니더라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별명이 또 플롯의 마술사 아니겠습니까? 영화 자체를 잘 만드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도 8월 15일에 꼭 극장에서 오펜하이머를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와 아이맥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꼭 용화맥 예매 성공하셔서 오펜하이머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쪼승이었습니다.